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지금 강아지와 함께 11년째 살고 있는데요. 강아지가 갑작스레 떠날까봐 혹여나 아플까봐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급 생각을 닫아버리곤 하는데 막연하게 두렵고 슬픕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과거에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보내게 된 경험이 있어요.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인, 가족, 친구와의, 즉 사람과의 관계로도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오늘의 주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슬픔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에 대해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펼쳐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의 이해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올 질문자님의 반려견의 죽음. 절대로 피할 수 없겠죠. 왜냐면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으니까요. 반려견의 죽음을 떠올리며 걱정하셨지만, 아니면 반려견의 아픔을 떠올리며 걱정하셨지만, 사실 반려견뿐만 아니라 질문자님 자신도, 질문자님의 가족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접하는 우리 모두도 멀지 않아 어떤 아픔이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지금의 반려견뿐만 아니라 혹시 지금 혹은 나중에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로라고도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없음을 깊게 받아들이신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이것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좀 더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방금 편안하게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사실이 편안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저항에서 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감에 대한 저항.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그 우주의 질서 아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저항. 이 큰 질서에 대한 개인의 저항이 마음의 불편함을 만듭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영원 깊숙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너무 사랑하는 존재도, 그리고 당장 죽이고 싶은 너무나 미운 존재도,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겪으며 바람처럼 살다가 100년도 못 살고 이곳을 떠나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우주의 질서라는 것,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이해가 생긴다면 현재 함께하는 시간이 충실한 것이고, 님이 걱정하는 그 미래가 실제로 다가왔을 때 마음의 상처 또한 딱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만큼만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과의 이별, 그것이 슬픔 혹은 원망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기심에서 벌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내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에서 바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납니다. 내 것, 영원히 내 것이면 좋겠다. 영원히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좀 세게 말하자면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모든 관계는 소유가 아닌 단지 함께하는 것일 뿐일 테니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별의 고통은 남겨진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별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남겨진 자신이 힘들 거라는 자신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수히 그 존재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닌,
그 존재가 사라진 후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자신만을 철저히 걱정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과의 관계, 그 대상을 순수히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다면 남겨진 자신에 대한 그때 느끼게 될 슬픔이나 고통의 걱정이 아닌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한 그 대상이 자신의 삶을 마치고 그 물리적 모습에서 벗어나 그 순수한 생명 에너지가 또 다른 단계로,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에 있어서 그 단계와 그 세계가 정말 좋은 모습이나 좋은 세계이길 바래주는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의 에고에서 의식을 확장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 사랑했던 존재까지 의식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질 나의 걱정에서 내가 사랑한 그 존재가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라주는 그 마음, 즉 진짜 순수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그 대상의 생명 에너지로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자 그 사랑의 증명일 테니까요. 내가 너무 두렵다,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괴로울 것 같다가 아니고 그 대상이 그 존재가로 의식을 확장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우리의 걱정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한 문장의 걱정에서 두꺼운 소설책 분량의 정도까지 걱정을 부풀리는 마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영상이 있어 추가로 하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혹시 안 보셨으면 시간 날 때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걱정이라는 것은 결국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수많은 상황 중에서 최악의 상황을 뽑아서 지금 그 상황을 미리 느끼는 것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지금 미리 가져와서 미리 느끼는 것이죠. 그 느낌을 실제 벌어질 때 그때 한 번만 느끼면 될 텐데 왜 우리는 굳이 미리 가지고 와서 미리 또 느끼는 것일까요? 저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컨트롤이나 감정 조절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투자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 그리고 실전적 훈련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감정 기복이나 부정적 감정과 에너지의 영향력을 줄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훈련은 피아노나 기타를 배우고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만큼 시간과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생명에게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끊임없이 흐릅니다. 생명력은 흘러가는 것이지 게임이 시작해서 끝나는 것처럼 자 시작 끝 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 즉 생명 에너지는 자신이 타고 있는 수단과 존재하는 무대만이 바뀔 뿐 영원히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할 수도 없고 영원히 구속될 수도 없습니다. 끝이라는 것, 멈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높은 산골짜기에서 시작한 작은 물이 대서양의 바다까지 흘러들어가서 합쳐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깊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하다 느끼는 가족, 친구, 애인, 동물 모든 것과의 관계가 내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잃기 싫은 것, 앞으로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이 얼마나 에고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실 것이고 단지 현재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 상대가 단지 현재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이해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시간, 즉 그 대상과 함께하는 것이 허락된 현재라는 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그래서 함께 해주고 있는 그 대상에게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감사뿐이겠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혹은 그 동물 혹은 그 무엇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닌 단지 그것이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시간이 다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로 환원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인 것이죠.